안녕하세요. 소정건설 김찬입니다. 오늘 양주 현장에 잠깐 왔고요. 주변의 분들이 이제 공사 마감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냐 목조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목조 주택이고요. 시공 기간은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면적은 뭐 발코니 확장이랑 다락방까지 해서 대략 한 71평, 72평 그 정도 되고요. 공사비는 저희가 촬영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정건설 2022년 스펙이 모두 반영된 현장이 이 양주 광사동 현장이고요.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사지여서 저희가 기초 공사가 좀 하기 힘들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여기는 스테고랩이라고 해서 라돈 방지 차단막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돈 차단 시공을 경사지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보강토가 시공이 끝난 다음에 시공된 겁니다. 시공 전에 뭐 이제 부지의 조성을 위해서 시공된 게 아니라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보강토가 시공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기초가 경사 지형이다 보니까 기초가 깊은 데는 2.6m, 낮은 데는 1.4m 그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다 드러내고 스테고랩을 깔고, 그 다음에 버림 타설하고, 그 다음에 푸팅을 저희가 이제 줄기초 600 두께로 해서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매트가 올라간 케이스고요. 기초에만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고, 저희가 이제 목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콘크리트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협의해서 콘크리트로 바꾸고, 그러니까 필로티의 좌측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목조로 갔을 때 이제 저희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학 목재, 빔이죠. 빔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긴 빔이 한 5번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1층의 층고와 2층의 층고가 차이가 있는데, 1층의 층고는 일반적으로 뭐 2,600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5,200에서 5,300 정도 2층 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특이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원자재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집 시스템으로 이게 건물 자체가 지어졌습니다. 집 시스템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시브 자재 사용하는 뭐 인텔로나 아니면은 뭐 멘토 3000이나 뭐 파나테이프나 이런 자재들이 사용돼서 패시브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준 패시브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집보드죠. 집보드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외피는 저희가 스카이텍 13mm를 썼습니다. 13T. 이게 지금 스카이텍이 5T, 8T, 13T가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는 13T를 저희가 별도로 이제 제조사한테 발주넣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T 같은 경우는 이제 R21, 열간육값 R21,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을 얘기하면 R21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R23 존스맨빌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 한 R40에서 43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보시면 거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붕 처마 끝선을 보시면 이건 지금 히든 거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근데 히든 거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거터가 삭아요. 그러니까 녹이 슬고 철판으로 접혀서 칼라 코팅이 되기 때문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삭는데, 거기에 이제 삭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뭐냐면 그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동판으로 저희가 접어서 만들었고요. 그 동판으로 접은 부분을 또 단열을 별도로 했고요. 그래서 히든 거터 시공을 좀 진보된 히든 거터 시공을 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 현관문은 YKK 도어고요. 뭐 YKK 도어 D30을 저희가 사용했고,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스펙, 저희 소정건설 진행하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100%다 YKK 도어랑 레아웃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촬영했던 소정건설 스펙이나 백년주택 보시면 정말 좋은 자재 가지고 제가 집을 짓고 싶어서 좋은 자재를 기본 스펙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대리점 판권을 가지고, 뭐 레아웃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지역 6개 지역 총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YKK 도어는 저희가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레아웃 창호나 YKK 도어로 제가 뭐 수익 창출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써야 될 창호나 스펙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좀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이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창호 상부하고 하부에, 특히 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5T짜리 강철합판으로 해서 앵글을 별도로 주문 제작해서 저희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게 이제 강철로 돼 있다 보니까 분체 도장을 해도 녹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4mm짜리 알루미늄, 4T짜리 알루미늄으로 상부를 다시 한번 마감을 하고 실리콘 코킹을 했고요. 그럼 녹슬 일이 없겠죠. 하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벽돌 위에다가, 이제 이건 이제 별도 사항입니다. 벽돌 위에다가 저희가 후레싱을 접어가지고 2T가 아니라 4T짜리로 별도로 접어서 저희가 후레싱 마감을 했다. 물 끊음 선이 좀 명확해지면
배꼽 벽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물자국을 막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집 시스템 썼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층 플로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드반텍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드반텍이나 집보드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제가 한 30만 불 정도를 발주를 넣어서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원자재 폭등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저희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뒤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모든 목조주택에는 집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집보드 가격이 뭐 지금 집보드 가격이랑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뭐 쓰고 싶어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저희가 그 가변형 투습 방습지를 설치해서 인텔로죠. 프로클리마 인텔로 제품을 설치해서 이제 습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열재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내벽부터 해서 천정 내부에 있는 외벽까지 해서 전부 다 인텔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점검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밀층 훼손이나 아니면은 전기를 손보기 위해서 이 주택에는 이제 점검부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점검부를 열어서 인텔로 기밀층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패시브 수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패시브 수준까지 가려면 기초 시공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외피의 스카이텍 사용이 아니라 외피의 별도의 단열재 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열재에 다시 기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패시브 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당연히 이제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라가게 되겠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저희는 준패시브 주택을 선택하게 된 거고, 벽돌로 마감을 하면 목조주택이 크랙이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크랙이 생기는 거는 벽돌과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장력입니다. 벽돌이 위로 올라가면서 철물을 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스터드에다가 철물 시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스터드가 폭이 38mm에서 40mm밖에 안 돼요. 그럼 밖에서 봤을 때 먹쥐로 튀겨나도 비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마감일 때는 기본적으로 4피트 간격으로 스터드가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들어가는 이유는 먹줄로 튕겼을 때 밖에서 피스를 박을 때 그게 약간 틀어지더라도 장력을 받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1층, 2층 지붕선 올라가는 데까지 전부 다 철물이 들어가는 라인은 더블 스터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독일식 패시브 주택에서는 집보드를 사용을 잘 안 하던데 여기는 왜 사용을 하느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집 시스템 우선 미국 제품, 미국에 있는 휴버사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 시스템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독일에서 만들고 있는 뭐 EBS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의 OSB보다 훨씬 더 얘가 강도가 뛰어납니다. 30% 이상 강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집 시스템은 워런티가 있습니다. 30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30년 워런티를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OSB는 워런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을 짓는 게 뭐 5년에 한 번, 10만 원 한 번씩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으면 뭐 50년, 100년 주택 얘기를 하는데, 100년 주택 컨디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집 시스템을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집 테이프를 제가 시공을 선호하는 거고요. 이 합판의 구성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패시브 주택이나 준패시브 주택에서는 집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수입을 했고, 집 시스템을 써서 기밀의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인텔로 제품을 써서 기밀의 수준을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패시브 주택에 준하는 성능으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의 면적이 대략 한 70평이 넘다 보니까 환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잘 되는 주택일수록 환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전열교환기는 굉장히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에는 뭐 전열교환기를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2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2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 250cmH 한 대랑 200cmH에서 450cmH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치된 거는 흰펠 제품입니다. 물론 독일 제품이나 영국 제품들 좋은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는 흰펠 제품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정건설에서 지금 저희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텀 플레이트에 멘토 3000 시공을 합니다. 멘토 3000은 솔텍스 중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멘토 3000이 있고 솔텍스 파워가 있는데, 솔텍스 파워가 벽체용이고 멘토 3000은 지붕용이에요. 근데 지붕용이 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텀 플레이트에 까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방부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통 시공할 때 방통에 물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그 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또는 방어하고자 방부목을 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방부목 2단, 1단 쓰고 그 위에 플레이트 2단 올라가죠. 보통 4단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을 하고 거기에 이제 XPS 100mm를 깔고 아니면 뭐 EPS 100mm를 깔고 그다음 방통을 치고 끝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방통 바닥에 단열재가 150mm 들어가요. 당연히 단열재도 보호가 돼야 되고 위에 저희가 그리고 방통을 50mm에서 60mm 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방통이 플레이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수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멘토 3000으로 다 감아줍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뭐 자재에 집착하고 기초에 집착하고 건물을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짓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집을 지을 거라면 5년 10년 보고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자산의 가치도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번 지을 때 좋은 자재로 좋은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와 자재와 창호와 지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